요게 이제 대련 기차역입니다. 이게 러시아가 그때 대련에 왔을 때 다 설계해서 만든 그 기차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도 이 러시아 그 분위기가 남아있죠. 그리고 여기가 싱하이광창. 아까 대화문에서 나왔던 싱하이광창. 여기에 뭐 조각상이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싱하이광창에서 나왔던百年城雕라는 게 이겁니다. 여기 이제 대련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곳이에요. 싱하이광창에 이런 이제 바닥에다가 이렇게 조각 글씨랑 이렇게 조각한 이게 百年城雕가 있습니다. 1999년인가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러시아 거리,俄罗斯风情街라고 합니다. 여기가 아까 그 대화문에서도 나왔듯이 그 러시아가 그때 대련에 있을 때 그 음식점이랑 그 레시피를 지금도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랑 뭐 여기 음식점 가면은 그때 분위기를 여전히 느끼고 있고 건축물도 거의 다 그때 그 분위기를 지금 남기고 있죠. 저도 사실은 대련을 제가 못 가봤던 것 같아요. 잠깐 비행기를 타면서 그냥 경유를 한 적은 있었던가 싶은데 맞다. 경유했던 적은 있네요. 근데 이제 거리를 이렇게 많이 돌아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기회가 되시면은 대련에 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련 멋지네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대련이 사실은 관광지로서는 그렇게 막 알려지지 않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 곳은 아니에요. 한국 관광객들이 주로 뭐 상해나 베이징이나 그쪽을 가지 대련에는 청도까지는 가는데 대련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알아보면은 대련에도 꽤 가볼 만한 그런 관광지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도시가 좀 깔끔한 느낌? 상대적으로. 그리고 러시아 이 거리도 있고 하니까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哇，大连的火车站好有欧洲的感觉，连站前广场的雕塑都这么精致。你知道吗？这个火车站是20世纪初由俄国人设计建造的，当时他们把这里称为达里尼。你说这个车站是俄国人建的，那他们为什么当时对这里这么感兴趣？因为这里是连接满洲和朝鲜的重要地理位置。沙俄当时想通过东清铁路把这里变成远东的海港城市，对抗日本，所以才会有满铁和南满铁路的名字吧？我小时候还以为是满洲人修的铁路呢。很多中国人小时候都以为是满洲人修的铁路，其实那是日本占领时期的产物。车站外观像欧洲风格，其实是殖民的痕迹。哇，这个广场真的太大了，好像比首尔的光化门广场还要大。这是亚洲最大的城市广场之一，那个百年城雕很有象征意义，代表大连的航海精神。我注意到广场上的每一个雕塑都不一样，有的是儿童，有的是科学家，这些有什么特殊的意义吗？这些雕像组成了大连现代文明雕塑群，代表了城市发展中的各个领域，包括教育、科技、艺术等等。那真是寓意丰富啊！还有那个世纪之帆，是不是象征大连走向世界？你太聪明了，它象征着开放与进步，是新世纪大连面向海洋、面向未来的信念。这条街怎么感觉像走在圣彼得堡？因为这里很多建筑都是俄国统治时期建的，现在改成了咖啡馆和小店，但外观保持得很好。我觉得这条街不仅像圣彼得堡，而且空气中还有种复古的香味。那是因为街上的咖啡馆还沿用着沙俄时期的烘焙配方，像那家圣尼古拉面包房，一直用100年前的槐花蜜。原来不只是外表，连味道也保留着历史啊。 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련에 혹시 가면은 그 커피점이 이게圣尼古拉面包坊, 성니콜라 빵집이라는 여기 빵집에 가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100년 된 회화구를 여전히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러시아 제국 시절의 레시피를 지금도 쓰고 있는 그 가게가 여기라고 해요. 圣尼古拉面包坊. 혹시 대련에 가시면 여기 한번 들려보세요. 네. 자, 여행 중국어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수업 이어서 다른 그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틀린 문장 고치기입니다. 틀린 문장. 이 문장 在老师的帮助下我很快克服了错误. 이 문장이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在老师的帮助下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선생님이 도움 덕분에 我很快克服了错误. 错误. 아, 错误를困难으로 바꾼다. 자, 그러면 错误를 남겨두면은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프 이제 박성호님 잘 이제 짚으셨어요. 크프는요 잘못이 아니라 크프는 극복하다잖아요. 우리가 극복하다 한국어에서도 극복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뭐 이제 시련 같은 걸 극복하다 이럴 때 크프를 씁니다. 그러면 크프를 만약에 그대로 남겨두면은 改正. 좋아요. 박성호님 改正. 잘못은 고치는 거고 극복하는 것은 어려움이나 시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조합이 틀렸어요. 克服了错误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고치다죠.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예요. 在老师的帮助下 고은맘님 지금 오셨네요. 불국사에 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불국사면 경주 아닌가요? 불국사? 경주 맞죠? 우리 근처에 오셨네요. 지금 올라가시는 중이시구나. 아유, 조심해서 가시고요.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운마음님. 불국사 차 안에서 잘 들을게요.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요. 다시 보기도 나중에 가능하니까. 네, 차 안에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错误할 때는 고치다 할 때 단어 改正을 씁니다. 我很快改正了错误. 만약에 克服를 그대로 남겨두려면은 克服了困难. 뒤에다가 困难, 어려움이라는 困难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克服는 困难이고 改正할 때 错误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조합을 고치면 돼요. 자, 두 번째. 教室里响起了热情的掌声. 教室里响起了热情的掌声. 요건 뭐가 틀렸을까요? 교실에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다. 热情, 激情, 激情的掌声. 격정, 격정스러운 박수 소리, 격정적이라는 뜻으로.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박수 소리, 격정적인 박수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격정스러운 박수 소리. 热情은 한자 그대로 열정입니다. 열정 혹은 되게 좀 친절하다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관광지에 갔을 때 그 현지인들이 되게 친절하게 맞아줬다. 他们对外国人很热情. 이럴 때 热情을 씁니다. 박수 소리에 대해서는 열정적인 박수라고 해요. 한국어에서는. 열정적인 박수? 진짜요? 열정적인 아니지. 열정적인 연주에 박수를 보냅니다. 열정적인 무엇에 박수를 보냅니다. 열정적인 어떤 태도나 어떤 상황에 박수를 보냅니다. 열정적인 박수는 열정적인 박수 소리라고 하는구나. 열정적인 박수 소리에 열정적인 박수. 맞네. 한국어에서는 열정적인 박수. 열정적인 박수 사진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있긴 있네요.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정확한 건가? 가끔씩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게 언어적으로는 약간 좀 틀린 표현들도 있잖아요. 열정적인 박수. 중국어에서는 热情的掌声이라고 안 해요. 强烈的掌声이라고도 안 합니다. 뭐냐면은 热烈的掌声입니다. 열렬한 박수. 맞아요. 꿈희망님. 热烈的掌声. 열렬한 박수라고 해요. 한국어에서는 열렬한 박수 안 쓰죠. 열렬한 박수. 어색한데. 북한에서 열렬한 박수. 뜨거운 박수와 열렬한 환호. 관객의 열렬한 박수를 받는 있네요. 오마이뉴스에 관객의 열렬한 박수를 받다.
이게 오마이 뉴스 기사에 열렬한 박수를 받는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긴 나와요. 근데 한국인들이 실제 대화에서는 이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건 못 들어봤어요. 중국어에서는 박수, 뜨거운 박수 할 때 热烈的掌声이라고 합니다. 强烈的掌声도 아니고 激情的掌声도 아니에요. 네, 박수는 무조건 热烈的掌声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 두세요. 教室里响起了热烈的掌声입니다. 자, 세 번째. 我国有世界上没有的万里长城. 我国有世界上没有的万里长城. 이거 무슨 뜻이? 여기서 틀린 건 뭘까요? 我国有世界上没有的万里长城. 잘 보시면 이상해요, 문장이. 我国有世界上没有的万里长城. 没有唯一 我国有世界上唯一的万里长城. 오, 좋습니다. 유일한으로 해줘야 할 듯이요. 좋습니다. 저는 이걸 또 생각 못했네요. 我国有世界上唯一的万里长城. 세상에 유일한 만리장성 우리나라에 있다. 자, 정확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世界上이랑 세계, 우리나라는 세계에 없는 만리장성이 있다. 우리나라, 중국도 사실 세계에 속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중국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만리장성이 있다라거나 외국에 없는 만리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世界上 하면 중국도 이 세계 중에 한 개 국가인데 세계에 없는 만리장성. 중국은 무슨 어디 뭐 외계 나라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世界上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世界上을 外国, 다른 나라, 외국에 없는 만리장성이 있다.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뜻이 약간 이제 잘못된 거죠. 我国有外国没有的万里长城. 혹은 박성우님이 적어주신 我国有世界上唯一的万里长城. 세계에서 유일한 만리장성이 있다. 요것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틀린 문장 고치기. 요 문장은 요럴 때 外国 혹은 世界上唯一 이렇게 고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 바로 장문으로 들어갈게요. 장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났어. 자, 누군가가 했던 말을 듣고 내가 그 얘기하니까 나도 그 일이 생각났어 할 때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났어. 你这样说突然让我想起来了那件事。你这样说 뜻은 비슷하게 전달은 되지만 이렇게 원어민들이 표현을 안 해요. 你这样说 하는 이건 어떤 상황에서 쓰냐면은 너 이렇게 말해봐. 만약 상대방이 나 이거 걔한테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걔가 화내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너 이렇게 말해봐. 你这样说 이거예요. 너 이렇게 말해라. 할 때 你这样说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게 생각났어. 이럴 때 지메님 적어주신 你这么一说 이겁니다. 你这么一说我也突然想起一件急事 急事는 아니에요. 急事는 我有急事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다 이런 거지. 지금 그냥 과거의 어떤 일이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난 거지 내가 급한 일이 생각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 생각난 거지 나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급한 일이 생각난 거 아닙니다. 이럴 땐 지시를 안 써요. 지시 내가 지금 당장 어떤 해결해야 될 급한 일이 있을 때 对不起我得先走了我有急事 나 먼저 가봐야겠어.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이럴 때 지시를 씁니다. 근데 나 갑자기 예전에 어떤 일이 생각났다 할 때는 지시를 안 써요. 恭喜忙您你说后我突然记得了那个事情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你说 내가 말한 후에 라는 그래서 你说后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만약에 네가 말을 다 한 다음에 이 표현을 언젠가 한다면은 你说完之后 이렇게 표현해요. 你说后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你说完之后 네. 근데 이 상황에서는 你这么一说 이거예요. 你这么一说
네가 말하니까 아 맞다 나도 생각났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말을 함으로써 나의 어떤 또 다른 어떤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게 하거나 그 상대방이 그 말한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일을 어떤 생각나게 했을 때你这么一说我才突然想起那件事儿了。我才突然想起那件事了.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났다. 突然想起那件事儿. 이 일을 생략하면 어색하게 되는 你这么说你这么说你这么说我突然你这么说你这么说你这么说我突然想起 이렇게도 쓰는 사람 있으려나? 你这么一说你这么说는 그러니까 어떤 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뭐가 생각났다. 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뭔가를 어떻게 하게 되었다. 이럴 때는 이를 보통 넣어요. 你这么一说 넣는데 你这么说는 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你这么说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통 이제 주어가 올 때 이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 상태로 문장이 앞에 올 때 보통 你这么说를 씁니다. 你这样说라 你这样说는 보통 네가 이렇게 말해라 이런 상황에서 쓰고 你这么说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너 이렇게 말한 거 무슨 뜻이야? 你这么说是什么意思?你这么说是什么意思? 상대방이 뭔가 내 심기를 건드리는 어떤 약간 그런 말을 했어. 그래서 내가 너 지금 무슨 뜻인데? 이렇게 뭔가 따지고 들 때 네가 그 방금 전에 한 말이 무슨 뜻이야? 그 뭐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따지는 듯한 표현을 할 때 你这么说是什么意思? 이럴 때 보통 쓰는 것 같고 근데 你这么一说 대신에 你这么说 보통은 이를 넣거든요. 你这么说什么意思? 你这么说我才突然想起那件事一说 넣어요. 이를 넣어줘야 돼. 안 넣으면 어색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 이 상황에서는 你这么一说我才突然想起那件事儿了. 그러니까 이가 뒤에 우리 보통 我一看就知道 이게 있잖아요. 난 딱 보자마자 알았다. 그러니까 이 뒤에 동사 하나를 붙이면은 그 동작을 하자마자 이거잖아요. 그 문법이랑 같은 거예요, 이거. 네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내가 바로 뭔가 생각났다. 그 용법이기 때문에 이를 빼면 어색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말을 하자마자 내가 지금 다른 일이 생각났다. 이거랑 같은 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를 빼면 어색합니다. 이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你这么一说我才突然想起那件事儿了.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원래 일찍 자려 했는데 결국 새벽까지 폰을 봤어.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죠. 저도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고 뒤척이면서 폰만 보다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일찍 자려고 했는데 결국 새벽까지 폰을 봤어. 원래 本来想 이라고 하죠. 本来想 일찍 자다 뭐죠? 本来想要早睡最终到凌晨看手机 뜻은 전달이 되지만 어색해요. 本来想早点睡的但是手机看到凌晨了 本来想早点睡的 이건 좋습니다. 지메니 문장 本来想早点睡的 本来想要早睡 박소은이 문장도 앞부분은 괜찮아요. 但是手机看到凌晨了 이거 뭐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다를 뭐라고 하죠? 휴대폰 그냥 계속 보는 거. 꿈희망님, 本来我想早点睡觉终于到凌晨看到了手机 终于는 드디어입니다. 와,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했다. 드디어 어떻게 됐다 할 때 终于를 씁니다. 내가 무슨 새벽까지 휴대폰 보는 게 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나 드디어 새벽까지 휴대폰을 봤어. 이거 아니잖아요. 이럴 때 终于는 안 씁니다. 결국을 뭐라고 할지. 결국
一直看手机. 아, 계속 휴대폰 들다보다. 자, 요거 기억하세요. 요즘 사람들이 휴대폰 보는 게 다 이렇게 막短视频 본다거나 쇼츠 본다거나 하면서 화면으로 다 보잖아요. 요즘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거 刷手机라고 합니다. 刷 들어보셨나요? 쓸다. 刷는 이게 뭐가 쓸다입니다. 刷야 할 때 칫솔로 이를 이렇게 표면을 이렇게 쓸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刷가 표면을 이렇게 닦다거나 이런 행동인데 요즘 다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휴대폰 화면을 이렇게 쓸잖아요. 쓸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刷라는 동작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刷手机라고 표현해요. 요즘 看手机 해도 됩니다. 휴대폰을 보다 라고 해도 되지만 아주 요즘 사람들이 원어민적인 표현들은 刷手机라고 해요. 원래 일찍 자라고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결국 그 지혜고라고 합니다. 지혜고. 원래 이래로 하는데 결국에 할 때는 지혜고. 本来想早点睡的结果刷手机刷到凌晨 이렇게 표현해요. 刷手机刷到凌晨. 휴대폰을 쓸다. 이게 휴대폰을 보는 것, 그 행동을 새벽까지 했다. 刷到凌晨 이렇게. 本来想早点睡的结果刷手机刷到凌晨. 이结果는 앞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다. 이럴 때 결국에는 라는 할 때는 이게 지혜고를 보통 많이 씁니다. 결과라는 한자죠. 看手机看到凌晨 칸을 두 번 넣어주려고 했다가 어색할까봐 看手机 해도 되긴데요. 本来想早点睡的结果看手机看到凌晨. 근데 칸은 보통 어떤 약간 看手机我在看手机 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성을 두고 할 때 칸 예를 들어서 칸 띠잉 하면 내가 영화를 보려고 그 영화에 집중해서 어떤 목적성을 두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칸 슈 할 때도 내가 그 책을 그냥 이렇게 목적 안에 내용을 이렇게 볼 때 칸 슈라고 하잖아요. 안에 내용을 볼 때. 근데 이게 여기서 휴대폰을 그냥 새벽까지 폰을 봤다 할 때는 내가 휴대폰 안에 어떤 무슨 중요한 내용을 그 내용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잠이 안 하고 휴대폰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보는 걸 그 행동을 지금 말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칸手机 해도 되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刷手机가 더 적절해요. 이럴 때는 잠이 안 와서 그냥 이것저것 막 그냥 보면서 시간 때우는 이런 거 행동은 刷手机刷到凌晨. 네. 看手机看到凌晨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원어민다운 표현이 刷手机刷到凌晨. 到凌晨看手机 이렇게 안 해요. 到凌晨看手机란 표현은 틀렸어요. 看手机看到凌晨이라고 하지 到凌晨看手机 하면 아니에요. 이거는 새벽이 되어서 그 새벽 시간에 휴대폰을 꺼내서 그 휴대폰을 보다 이거예요. 到凌晨看手机 이지 새벽까지 그 행동이 쭉 이어졌다라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내가 새벽까지 폰을 쭉 계속 봤다 할 때는 看手机看到凌晨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동사가 있고 뒤에 到를 붙여서 그 시간을 뒤에 凌晨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看手机看到凌晨 해야지. 到凌晨看手机 이건 완전 다른 뜻입니다. 새벽이 되어서 나는 휴대폰을 봤다. 그러면 새벽 한 4시쯤에 내가 잠에서 깨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휴대폰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本来想早点睡的结果刷手机刷到凌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가기 싫은 건 아닌데 좀 리서치 지메님 리서치 말 그냥 이것저것 막 이렇게 보는 걸 刷手机 가기 싫은 건 아닌데 좀 결정을 못 내리겠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친구가 나보고 뭐 영화 보러 가자 아니면 무슨 어디 여행 가자 어디 놀러 가자 했는데 내가 약간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 나 그렇게 가기 싫은 건 아닌데
좀 결정을 못 내리겠어. 이럴 때 있나요? 이건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나 가기 싫은 건 아니야. 근데 좀 결정을 못 내리겠어. 不是不想去但下不了决定. 오, 不是不想去就是拿不定主意. 오, 좋습니다. 不是不想去但下不了决定. 下不了决定 해도 되긴 돼요. 자, 지메님 적으신 문장입니다. 我不是不想去.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건 아니다 하면은 일단은 부정한 거니까 不是를 일단 넣어주죠. 이건 다 잘하셨습니다. 不是하고 가기 싫다 不想去. 我不是不想去. 가기 싫은 건 아니야. 단지 그냥 只是좀 有点拿不定主意. 拿不定主意.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약간이 좀 망설이는 거. 요 나부딩 주의는 좀 약간 좀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이렇게 어쩌지 어떡하지 하면서 약간 이렇게 자주 망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부딩 주의 이 표현을 쓰고, 박성우님이 적어주신 下不了决定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신중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때 下不了决定 이 표현을 써요. 그 결국에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일단 둘 다 결정을 못 내리겠다는 뜻이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下不了决定 하면은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下不了决定 이 표현을 쓰고,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 원문은 그렇게 막 앞에 이 표현 있잖아요. 가기 싫은 건 아닌데 이 표현 한 거 봐서는 그렇게 막 대단한 중요한 결정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별로 약간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그런 성향이라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이렇게 약간 고민, 좀 망설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下不了决定보다는 拿不定主义를 쓰는 경향이 조금 더 있습니다. 只是有点拿不定主义. 拿不定主义. 요 표현도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我不是不想去只是有点拿不定主义. 拿不定主义. 요거 기억해 두세요. 拿不定主义. 자, 다음 문자 볼게요. 날씨만 바뀌면 나 완전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약간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 있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날씨랑 상관이 없어요, 이제. 날씨만 바뀌면 나 완전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표현도 아까 요 제일 처음에 했던 문장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날씨만 바뀌면 어떻게 된다잖아요. 날씨, 天气 변하다, 바뀌다, 变 하면 되죠. 자, 天气하고 变 중간에 뭘 하나 넣으면 될까요? 이 맞아요. 날씨만 바뀌면, 그러니까 이 동작을 뭐 앞에 뭐 날씨든 아니면 사람이 하는 동작이든 이걸 하기만 하면 뒤에 어떤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할 때 보통 들어가는 게 다 이입니다. 그래서 날씨만 바뀌면 天气一变 여기 숫자 1 넣으면 돼요. 天气一变就我简直变成没力气的 죄송합니다. 휴대폰 안 껐네. 感觉我没力气的 잠깐만요. 天气一变就 만약에 就하고 我를 이렇게 넣으려면은 天气一变我就 이렇게 我 뒤에다가 就를 넣어야 돼요. 就我아니에요. 就我라는 표현을 또 있긴 있는데 就는 就我一个人 오직 就가 오직이라는 표현으로 쓸 때만 就가 我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왔어? 나 지금 혼자 나뿐이야. 나 혼자뿐이야 할 때 就我一个人 이럴 때 就我 이 표현을 쓰지만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나는 이렇게 된다 할 때 就가 我의 앞에 못 옵니다. 이럴 때는 我就가 되지 就我가 아니에요. 天气一变我就简直变成没力气的 变成 하면은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变成 하면은 무엇으로 변한다잖아요. 근데 没力气的 하면은 힘이 없는 것, 没力气的人.
근데 이렇게 보통 안 씁니다. 만약에 굳이 이 문장 요대로 보존하면서 문법이 맞게 하려면은 天气一变我就简直变成 简直또 어색해요. 我就变成没力气的人. 이러면은 문법적으로는 그나마 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지만 표현이 되게 어색해요.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지메니 문장 只要天气一变我好像就变得无力了. 우리라, 变得 우리. 우리 해도 되긴 됩니다. 메일리치라는 표현도 있긴 있어요. 메일리치는 나 지금 힘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 쓰냐면 메일리치. 잠깐만요. 身体没有力气没有力气浑身没力气 그냥 아야, 我现在没力气 나 지금 힘이 없다. 힘이 없다 할 때 没力气를 쓸 수 있습니다. 我就变得没力气天气一变我就变成没力气的人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쓸 수 있어요. 단독으로 아야, 我现在没力气了 나 이제 힘 빠졌어. 힘이 없어. 이럴 때 단독으로 보통 많이 쓰는데 我就变成 하고 뒤에 没力气的人 이렇게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는데 잘 안 쓰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지메니 문장은 只要天气一变我好像就变得无力了. 이것도 뭐 비슷하게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막 많이 쓰진 않습니다. 天气一变我就我가 아니라 我就没有力气了. 天气一变我就没有力气了. 요러면 좀 괜찮아요. 앞에 거보단 낫습니다. 天气一变我就变成没力气的人보단 나아요. 天气一变我就没有力气了. 좋습니다. 지메니 문장 只要天气一变我好像就变得无力了. 变得无力 变得无力 四肢 无力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는데 变得无力 우리는 보통 근력에 힘이 없다. 진짜 힘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 표현은 약간 내가 완전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 이게 그냥 내 몸에 힘이 없다는 그 뜻보다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무기력해지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정신적으로 약간 무기력해지다. 무기력하다는 이 표현이 몸에 어떤 내가 진짜 뭔가 무거운 걸 들 힘이 없다. 이 뜻보다는 정신적으로 약간 되게 무기력해지다. 이게 기운이 없다. 이 뜻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도 여기에는 조금 좀 부족합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提不起劲儿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국어에서. 感觉天气一变我整个人都提不起劲儿. 劲儿 이게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提不起 하면은 이게 힘을 낼 수가 없다. 난 사람이 완전히 힘을 낼 수가 없다. 이 표현을 무기력해지다. 提不起劲儿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국어에서. 感觉天气一变我整个人都提不起劲儿 이 표현 많이 쓰거든요. 무기력하다. 약간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다 이게 약간 힘이 빠져서 좀 무기력해지다. 이 상황을 提不起劲儿 이렇게 표현하고 약간 막 졸음이 쏟아진다거나 정신적으로 약간 멍해지다 이럴 때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럴 때는 劲儿 대신에 提不起精神 이 표현도 많이 써요. 提不起精神이 표현도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마인드적으로 내가 약간 어떤 기운을 못 차리겠다. 이거 提不起劲儿는 약간 정신적도 있고 약간 몸 체력적으로도 힘이 좀 빠져가 전반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다. 이럴 때 提不起劲儿. 그래서 提不起 요걸 꼭 기억해 두세요. 提不起劲儿 혹은 提不起精神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感觉天气一变我整个人都提不起劲儿. 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요즘 왜 자꾸 딴 데 정신 팔려 있는 것 같아? 너예요. 요즘 왜 너 자꾸 딴 데 정신 팔려 있는 것 같아? 매우 精神了도 괜찮나요? 이럴 때 되는 거 매우 精神 정신이 없다. 매우 精神이란 표현은
매일이지 매우精神. 그러니까 기운이 없다라는 표현으로도 잠깐만요. 이게 매우 精神이라는 게 약간 提不起精神이랑 비슷해요. 提不起精神啊，提不起劲儿에서没有精神，感觉天气一变，我整个人都没有精神。没有精神의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没有精神은 약간 그냥 정신적으로 약간 뭐 그 기분이 좀 침울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기분이 좀 이제 저하돼 있다 이거거든요. 무기력하다라는 게 그 정신적으로만 말하는 거라면은 没有精神 해도 돼요. 약간 무기력하다나 몸 이게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 양쪽 다 오는 게 아닌가요? 저희 이해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我整个人都没有精神 이래도 괜찮아요.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没有精神이 이게 기분이 되게 다운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精神 자체가 그냥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感觉天气一变我整个人都没有精神. 그러니까 기분이 좀 우울하다. 날씨만 밖에 비만 와도 난 기분이 우울해져. 이럴 때 我感觉天气一变整个人都没有精神.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디부지찔이랑은 약간 디부지찔은 약간 체력적으로도 조금 힘을 낼 수 없고 정신적으로도 좀 다운됐다. 양쪽 다 들어간 느낌이 좀 있고 没有精神은 약간 그냥 정신적으로만 기분만 좀 다운됐다. 이런 느낌이에요. 没有精神은 그렇습니다. 자, 요 문장 볼게요. 요즘 왜 너 자꾸 딴 데 정신 팔려 있는 것 같아? 最近为什么总是心不在焉呢?心不在焉 잘 적으셨습니다. 心不在焉이라는 사자성어 우리 예전에 한번 했었나요? 你最近怎么不能专注? 专注는 어떻게 몰입하다, 집중하다는 뜻이에요. 心不在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기서焉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라는 게 내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어떤 해야 될 어떤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 할 때心不在焉이라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예전에 들어본 우리 수업에 한두 번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이 그 딴 데라는 게 원래 있어야 될 그 지금 곳에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곳에 정신이 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사자성어를 이걸 쓸 수 있습니다. 너 왜 요즘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어 하면은 你最近怎么总是心不在焉的样子 이러면 돼요. 心不在焉 요 사자성어를 그냥 쓰면 돼요. 여기서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다. 이걸 이게 직역해서 뭐 직역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해야 할 일에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다는 걸心不在焉 요 사자성어를 무조건 씁니다. 이거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은 사자성어예요. 你最近怎么总是心不在焉的样子? 心不在焉 괜찮으신가요? 수업 중心不在焉的样子. 你最近怎么总是心不在焉的样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대화문 듣고 질문에 대답하기가 있는데 오늘 꽤 내용이 많아갖고 제가 한 두 개 정도만 같이 볼까요? 2개 정도. 이제 대화문 나갑니다. 이 대화문 듣고 질문할게요. 我手机好像坏了，一直黑屏。拿过来我看看，也许我手机好像坏了，一直黑屏。拿过来我看看，也许只是没电了。 네. 자, 요 대화문 질문. 男的认为手机为什么黑屏？也许只是没电了。也许只是没电了。 좋습니다. 앞부분의 대화 무슨 뜻일까요? 여자가 뭘 했어요? 我手机好像坏了，一直黑屏. 이 무슨 뜻일까요? 계속 검은 화면이라고. 좋습니다. 잠깐만요. 제 수업 자료를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맞다 이거. 좋습니다. 이거예요. 자, 我手机好像坏了，一直黑屏. 黑屏이라는 게 핸드폰 나 휴대폰 고장 난 것 같아. 계속 검은 화면만 나와 이거예요. 黑屏. 빙무 하면은
빈 그거잖아요. 화면. 그러면 그냥 검은 화면만 나와. 拿过来我看看 가져와 내가 보자. 也许只是没电了. 그냥 이제 배터리가 나갔을지도 몰라. 그러면 男的认为手机为什么黑屏?他认为只是没电了. 그냥 이제 배터리가 나간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대화 한번 들어볼게요. 두 번째 대화 한번 나갑니다. 今天午饭你想吃什么？昨天吃了火锅，今天想吃点清淡的。问女的今天想吃什么？女的今天想吃什么？想吃清淡的. 좋습니다. 清淡的 하면은 약간 좀 담백한 거 먹고 싶다. 어제 호거 먹어서 오늘은 좀清淡的 먹고 싶다. 좋습니다. 자, 이건 쉽죠? 今天午饭你想吃什么? 오늘 점심은 너 뭐 먹고 싶어? 昨天吃了火锅. 어제 호거를 먹어서 今天想吃点清淡的. 오늘은 좀 담백한 그런 걸 먹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바로 빨리 몇 개 끝냅시다. 오늘 다. 세 번째 대화 한번 바로 나갑니다. 你是不是忘了今天要交报告？糟了，我还没写完。 질문. 男的为什么说 아닙니다. 男的为什么说糟了?男的为什么说糟了?报告他还没写完报告。还没写完报告。这个报告什么时候要交呢？这个报告什么时候交？ 언제? 今天需要交报告도 좋습니다. 오늘까지 내야 되는데 오늘 내야 되는 보고서를 아직 못 쓴 거예요. 자, 그러면 你是不是忘了今天要交报告? 너 오늘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깜빡한 거 아니니? 糟了, 큰일 났다. 我还没写完. 나 아직 못 썼어. 男的为什么说糟了? 因为今天要交报告但是他还没写完. 이걸 말하면 되죠. 因为今天要交报告但是他还没写完. 이걸 말하면 됩니다. 자, 다음 대화 넘어갑니다. 这个电视剧真好看，我一口气看了10集。你也太能追剧了吧？问男的为什么说女的太能追剧？电视剧真好看。电视剧真好看。그리고 또 뭐가 있죠? 一看就看到10集. 좋습니다. 자, 一看就看到10集. 一看就看到10集. 자, 대화 한번 볼게요. 이런 대화문입니다. 这个电视剧真好看. 이 드라마 진짜 재밌다. 我一口气看了10集. 一口气的, 一口气는 그냥 한숨에 10화까지 다 봤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한숨에 그냥 10화까지 다 봤어. 你也太能追剧了吧?太能追剧. 이거 뭐냐면 追剧가 그러니까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드라마를 잘 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太能追剧 하면은 드라마를 너무 한국어로 이거 어떻게 말하지? 정말 드라마를 정주행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드라마를 정말 이게 잘 본다. 드라마를 잘 덕질한다. 이런 뜻이에요. 太能追剧了吧? 男的为什么说女的太能追剧? 남자는 왜 여자가 드라마를 이렇게 덕질 잘한다고 말했어요? 因为他一口气看了10集. 이거 말하면 돼요. 한번 보기 시작해 드라마 10화까지 한 번에 다 본다는 거 사실 굉장한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잖아요. 因为他一口气看了10集, 所以说他太能追剧了. 이걸 말하면. 자, 다음 대화 한번 나갑니다. 一口气였습니다. 一口气. 자, 다음은 你怎么还没搬家？不是上个月就说要搬了吗？搬家公司太忙了，一直排不上。 질문. 女的为什么还没搬家?女的为什么还没搬家?一直 뭐라고 했어요? 搬家公司太忙了,一直排不上. 오, 좋습니다. 잘 들으셨네요. 이거요. 你怎么还没搬家? 너 왜 아직도 이사 안 갔어? 不是上个月就说要搬了吗? 지난달에 이사 간다고 하지 않았니? 搬家公司太忙了. 이사 회사가 너무 바빠서 一直排不上이라고 했습니다. 排不上, 排가 줄을 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 순서가 미처 거기 이제 줄을 서지 못하다 라는 뜻입니다. 미처 예약을 못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排不上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你的为什么还没搬家?因为搬家公司太忙了一直排不上 이걸 말하면 돼요. 排不上은 너무 이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 순서가 미처 아직 오지 못했다. 예약을 아직까지 내 이름을 넣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볼게요. 마지막 회화입니다. 你新买的鞋子怎么样？好看是好看，就是有点磨脚。 질문. 女的对鞋子怎么评价?女的对鞋子怎么评价?好看是好看,但是磨脚. 좋습니다. 다리가 아프다는 뜻 같다. 아, 다리가 아프다. 신발인데 다리가 아프다. 뭐가 뭐죠? 뭐가 발끝이 닿는다. 이게 발이 약간 신발이니까 작다는 뜻이거든요. 신발이 어쨌든 작아요. 뭐가 이게 마찰하다. 약간 마찰할 때 뭐인데 신발이 작다는 뜻인데 뭐지아 하면은 신발이 좀 작아서 발이 자꾸 이게 새 신발을 신으면 보통 이제 특히 여성들이 구두를 신으면 발 뒤꿈치 그쪽이 약간 까이잖아요. 살이. 그런 뜻이나 발이 좀 까이다라는 뜻입니다. 발이 까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발이 작을 수도 있고 신발이 작지는 않은데 신발 자체가 약간 굳거나 하면은 새 신발 신을 때 이게 약간 쓸리면서 이제 약간 껍질이 약간 벗겨지거나 이렇게 발이 좀 까이잖아요. 그걸 무엇이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작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신발 작다는 뜻은 아니에요. 你新买的鞋子怎么? 새로 산 신발 어때? 好看是好看, 예쁘긴 예쁜데 就是有点磨脚.磨脚는 약간 발이 좀 까인다. 발이 까인다는 표현 한국어 맞죠? 발이 좀 까진다. 까지다. 까인다가 아니라 까진다. 발이 좀 쓸린다. 쓸린다. 발이 좀 어쨌든 새 신발 사면은 엄청 우리가 운동화가 아닌 이상은 구두라거나 약간 이런 신발은 사이즈가 약간 크거나 좀 맞는다고 해도 좀 적응할 때까지는 약간 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쓸리다가 낫다. 맞아요. 발이 좀 쓸린다. 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야가. 전 대부분 이게 운동화는 괜찮은. 운동화도 가끔씩은 이게 발 뒤꿈치 쪽이 이렇게 좀 까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밴드를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좀 쓸린다는 뜻이에요. 쓸려서 이게 살이 좀 약간 빨갛게 되거나 심할 때는 약간 피가 나기도 구두를 신을 때는 특히 그래요. 그 뜻입니다. 무엇이야가. 네. 그래서 여자는 好看是好看就是有点磨脚. 네. 요磨脚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세요. 그 뭐가 이게 그거잖아요. 쓸다. 어쨌든 이렇게 화면 접촉면이 이렇게 쓸다 이거잖아요. 뭐가. 그래서 그 맷돌 있잖아요. 맷돌도 돌과 돌 사이에 이게 뭐 물건을 넣고 이렇게 갈잖아요. 어쨌든 표면이 접촉해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뭔가 콩이 갈리거나 하는데 그 맷돌을 시모라고 하거든요. 시모. 맷돌이 시모입니다. 돌이라는 시에다가 요거예요. 그래서 이 모어가 이렇게 쓸리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게 표면이 좀 약간 힘이 가해지면서 쓸리다라는 뜻으로 맷돌도 시모 아니라 시모. 네. 자,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好看是好看但磨脚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힐링 중국어는 오늘 너무 급해갖고 제가 이거 뒤에 배경도 없이 이렇게 如果你不花时间去创造你想要的生活，你将被迫花很多时间去应付你所不想要的生活. 라는 문장. 예전에 한 거 아니죠?
예전에 제가 어디 다른 데서 이 문장 한번 내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문장 가져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如果你不花时间去创造你想要的生活 만약에 당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은 你将被迫 被迫는 강제로 인해서 강요당하다. 당신은 나중에 당신이 싫은 삶을 감당하려고 많은 시간을 강요당할 것이다. 이런 문장이에요. 你将被迫花很多时间去应付你所不想要的生活. 그래서 노력할 수 있을 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서 네가 원하는 삶을 창조해내라. 안 그러면은 나중에는 언젠가는 네가 싫어하는 삶을 감당해내려고 강요당하듯이 많은 시간을 써야 할 것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뭔가 뼈 때리는 문장이 아닌가요? 노력해야 되는 의미, 노력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如果你不花时间去创造你想要的生活，你将被迫花很多时间去应付你所不想要的生活. 네, 라는 문장입니다. 예전에 비슷한 문장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